정치적 도의적 책임지겠다. 16일 만에 입장 표명한 안철수. 향후 선택은? 라는 주제입니다. 판넬 보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오늘 3시 반에 공식적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보조작 늪에 빠진 위기의 안철수 16일 만에 입장 표명. 내용은 대강 들었겠습니다만 제보조작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소식 듣고 충격이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 지켜보면서 자성의 시간을 보냈다. 사과 왜 하지 않느냐 요청 많았지만 사실관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준석 구속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존중한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본인에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다한테 있다. 뭐든 짐지겠다. 정계 은퇴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고민하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제3당으로서의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여러 가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밑에 화면은요. 지난 11일 날 국민의당 대선평가 토론회입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중에 두세 패널을 그날 전문가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정계 은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패널인 박상병 교수도 그 패널에 한 사람으로 참석했습니다만 여기는 보니까 인용은 안 돼 있는데 맨 이건가요? 예. 안철수 당시 후보 대중 분노에 대한 공감이 없었다. 이 대중 분노는 아마 촛불 정국과 탄핵 정국에서 불거져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체득하거나 공감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패널적 이번 부분 준비해 주세요. 안철수 전 후보 제보 조작 관련해서 16일 만에 사과했던 입장 표명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네, 추가 화면 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역사적인 다당제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생정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명예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고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16일 만에 입장을 표명한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정무 실장. 네, CEO들이나 오너나 창업주나 다 같은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기업들이 잘못했을 때 이 CEO가 나와서 사과를 하죠. 그런데 대개는 사과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자기가 뭔가를 내려놓질 않아요, 솔직히. 사과는 하는데도 창업주니까 회장직 물러섰다고 해서 그 기업을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네. 딱 그 느낌입니다. 그래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는데 딱 오너 창업주 CEO식 사과였다라고 예. 여겼습니다.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았다는 식의 얘기네요. 네, 노영희 변호사.
예, 그 며칠 전에 차명진 전 의원이 변호사 패널들은 특히 국민의당이 윗선과 관련돼 있다는 전제 하에 항상 발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지적을 했죠 그때. 네네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변명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면서 윗선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예. 이렇게 약간 민감한 시기인데 그 우리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하필이면 또 어제 그 속초 맛집에서 사진 찍힌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조금 이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예. 어쨌든 요점은 안철수 그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원론적인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당연히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정치적, 도의적 모든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이 당에서의 위치라든가 내려놓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답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책임은 지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질 방법이나 책임을 질 방법을 알지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요점은 원론적 입장 표명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내려놓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문까지도 하셨네요. 네, 차명진 전 의원. 네. 이번에는 이제 빨리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안철수 대표의 사과문은 크게 키워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음이 증거 조작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이 어디에 있나. 또 하나는 앞으로 본인의 향후 거치. 향후 거치는 다음 주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생 정당의 한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했죠. 예. 예, 여기서 지금 수수께끼 이 네 개 중에서 어디 위에 자기의 위치였다고 실토한 겁니까 그러면? 지시한 겁니까? 공모한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무지한 겁니까? 맨 오른쪽에 가까운 쪽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세 번째 무시는 아마 추미애 대표가 미피 쪽 고의라서 고의라고 얘기한 거. 아, 법적 전문가가 됐네요. 그동안에 보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하도 사건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도 다 그냥 여러 가지로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추미애 대표가 이건 저만 얘기한 게 아니까 추미애 대표가 요 세 번째 예. 알면서도 찝찝하면서도 애써 눈을 감춰서 무시했다.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데 네. 아마 이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금 어디에 해당된다고 이번에 얘기했냐면 신생정당의 한계라서 검증을 못했다. 이게 뭐냐면 난 놓고 기억자를 우리가 몰랐다. 미안하다. 아, 밑에 그 기억자입니까? 예,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중요한 이제 논점이고 아마 그래서 무시였냐 무지였냐가 아마 법정에서 앞으로 네. 계속 다툴 여지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차명진 전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바로 서양호 소장 해야겠네요. 예. 네, 저는 뭐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은 전체 요지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국민의당은 미워하지 말아달라.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국민들 다당제 여망에서 탄생된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 다당제 한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미워하되 국민의당은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아래 글씨는 뭡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죄지은 국민의당이 밉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은 혹시 서양호 소장인가요? 아니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왜 이러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사회자하고 달리 사회자가 바뀌더니 특정한 정치적 지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죄지은 국민의당이 밉다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도덕적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국민 기대에는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아주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재경 교수. 그 제가 한 10분 내외 정도의 그 과정을 그 회견문을 읽고 또 그다음에 질의응답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혹시나 했죠. 그런데 역시나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예상된 혹은 또 판에 박힌 그런 답변 그 얘기 정도 네.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한테 감동적인 사과로 다가갔을지 잘못 의문이 좀 들고요. 다만 딱 한 가지는 저는 좀 와닿았습니다. 뭐 국민들께 이제 머리 숙여 사죄를 했고 또 그동안 국민의당에서 특별히 언급 안 했던 부분 중에 당사자의 심적 고통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조금 주목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겪을 심적 고통이었다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짓에 의해서
폭행을 상당히 당한 거 아닙니까? 공당이 대선 후보를 가지고 40명의 의원을 가진 당에서 예. 공세적으로 그 당사자의 인권과 인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저런 식의 저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 사과는 당사자의 심적 고통에 대한 사과가 곁들여졌다는 점은 저는 예. 좀 충분히 되고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국민의당을 지금 당부할 그런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경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지지율이 최악의 상태에 바닥을 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적 여유를 가지고 국민의당을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식의 당부까지 하는 이건 도저히 네. 제가 보기에 사과를 하기 위한 느낌을 충분히 국민한테 전달하는데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다시 또 국민의당을 부탁하는 것 보니 그것마저 깎아먹었다. 이런 얘기네요. 잘 정리해 주셨어요. 예. 내용이 그래서 한마디요. 예. 아니 근데 국민의당의 그 대권 후보자까지 나오신 분이 그러면 우리 당을 없애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허. 그 부분은 너무 심하신 것 아니 근데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과를 하러 나왔으면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대고 뭐 지금 그렇습니다. 당을 부탁하고 하여튼 말고 할 입장이 아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네, 박상병 교수. 뭐 국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평론가 각자의 생각이니까 네. 국민을 앞에 드러내는 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늦었지만은 진솔했다고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좀 늦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뛰었던 분으로서의 당과 당원들에 대한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늦었다. 그러나 내용은 상당히 진솔했다. 진실하고 솔직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상대방과 상당한 배려, 고민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고 네. 또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국민이 만들어준 3당 체제가 더 지속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 모든 재난은 제가 얻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도리를 다 한 겁니다. 당원들한테도 당한테도. 그런 본인은 지금 당에 아무런 당직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선 후보를 지낸 그 품격과 그 인격에 맞는 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사과를 대신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아까 그 나왔던 각 당의 그 반응 평가 좀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뭐 자신들의 당이기 때문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통해서 인용을 했네요. 안철수 전 후보의 해명, 시적절했다는 평가고 정의당은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뭐 이제 당사자인 국민의당을 빼고 나머지만 보기로 하죠. 더불어민주당 안철수도 반성한다니까 국민의당도 태도 바꾸라. 지금 최근에 서로 이제 갈등 사항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른정당 안에 뒤늦은 책임 통감 아쉬워. 이 부분은 어떤 식의 좀 표현인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대체로 다른 정당들은 아주 공감하는 쪽보다는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쪽이 많네요. 우리 6분의 패널들 중에서도 박상병 교수는 늦었지만은 그래도 진솔했던 점을 사고 싶다는 얘기였었고 나머지 5분은 대체로 아니 저는 시적절했고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었고 예. 적절한 수위의 그 사과였다. 저는 네, 아까 그래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들었습니다. 정치 좀 하더니 이제 좀 정치를 아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차명희 전 의원님 말씀이 아까 나온 그 화면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잖아요. 네, 시적절했다고 공식적으로 논평을. 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국민에게 공감을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뭐 조금 아쉬웠다, 형식적이었다 이런 식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심지어는 정계 은퇴 여부까지 질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니까 그동안에 나는 항상 정치적인 책임을 과할 정도로 먼저 져왔다.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후 행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 가지 자숙과 성찰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국민의당을 당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안철수 전 후보의 이후의 향후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패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회견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정말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선거 패배했을 때 당대표 내려놓았고, 그리고 작년 리베이트 조작 사건, 그때도 저는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항상 책임져 왔던 정치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장명진 전 의원이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짧게 한답니다. 먼저 하세요. 예. 아까 제가 첫 번째 이 어떤 현재 사태에 대한 진단 정확했다. 예. 신생정당의 어떤 한계였다. 그래서 검증을 못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후보 대표의 향후 행보 한마디로 손학규식 행보. 이게 뭔 소리냐? 이분이 자숙한다고 얘기했어요. 자숙한다는 얘기는 뭐냐? 완전히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잠수탄다. 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게 안철수 대표가 아주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본 거예요. 현재 지금 나서봐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뭐 국민의 뜻에 반한다 이런 소리를 그냥 뒤집어 쓰고 있고. 혹시 그 차 전 의원이 조언한다면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하겠습니까? 아유 지금 잘 하고 있구만요.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완전히 빠질 것도 아니에요. 정치인은 행위로서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고 물러선다고 그것은 정치인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그 소위 말하면 리베이트 건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그래요. 그때 네. 자기가 그 당대표직을 너무 빨리 던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황이 그러니 잠수. 네. 아주 적절하게 앞으로의 자기의 향후 행보에 대한 선택을 했다. 좀만 기다리면 네. 아마 다시 안철수를 찾을 날이 올 겁니다. 네. 적절하게 선택을 하고 있다. 과거에 손학규 전 대표가 했던 행보가 그런 거 아니었냐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네요. 세영호 소장. 네, 저는 뭐 오늘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려놓을 것이 없어서 좀 답답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내려놓을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내려놓게 될 텐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전에도 문제가 있을 때 피하지 않고 책임을 져왔다 그러는데 이번이야말로 저는 그 본인이 계속 정치에 대한 미련을 두고 살고자 하고 하면 결국은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고 모든 걸 책임지고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에 나왔던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말로 논리적으로 내려놓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행보로서 처신으로서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안철수답지 못하다. 네. 안철수 다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전히 계속 지금 아쉬움을 표하고 있네요. 노영희 변호사. 네, 원래 연예인들도 무리를 일으키면 이제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 좀 정리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후보도 뭐 정계 은퇴까지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짚고하고 숙고한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려서 더 나은 안철수식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안철수 후보가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감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이 조금 드는데 뭐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침이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그런 모든 것들을 경랑 속에서 헤쳐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 혹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안철수 전 후보가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새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으로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정말로 진정성 있는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먼저 갖고 본인이 생각했던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구상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황에서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평가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주문을 한 번씩 또 해줘서 아주 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경 교수. 네, 뭐 그간에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에 입문해서 한 5년 동안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책임질 때는 선제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책임을 져왔어요. 네. 선거 실패하고 당대표직 던졌고 또 리베이트 사건 생겼을 때도 당대표직을 던졌고 또 의원직도 과감하게. 뭐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 과정에서도 저는 또 그런 맥락의 연장에서 안철수 전 후보의 큰 결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오늘 내용 행간을 확인해 보니까 국민의당에 대한 뭐 창업주로서의 강한 애착이 있어서 탈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오히려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저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저런 멘트는요. 사과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을 D면, 이면에는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봤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 가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21%의 국민,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다시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를 줄지 여부는 그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안철수 전 후보의 노력과 실질적인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네, 이정훈 실장.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하기 직전에 인터넷에 올린, 그러니까 다른 네티즌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맛집을 가셨더라고요. 생선찜집입니다. 동해안 쪽 같은 데 말이죠. 예. 거기 야채를 많이 안 넣고 콩나물은 많이 안 넣고 생선 그 자체로 승부하는 집이라던데 유명하다는 요새는 야채가 집입니다. 많이 들어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인 디시가 별로 없잖아요. 생선 자체가. 근데 이 메인 디시가 많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찜을 드셨으니까 회를 드시러 이제 뭐 맛집 순례를 이렇게 다니시지 않을까. 저는 아까 그 사과 말씀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 우리 집 아이가 옆집 아이를 때렸다고 그 집에 가서 사과를 하는데, 제가 전에 우리 아이가 딴 집 때렸을 때 바로바로 사과했다고 길게 얘기하면 그 사과 안 받아들이거든요. 바로 그냥 사과 잘못했다. 그 말이 딱 깔끔했지. 그래서 어쨌든 사과가 진정성 있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이정훈 실장 얘기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어느 인증샷을 이제 속초에서 음식점에서 찍어가지고 올렸던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안철수 전 후보 관련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아까 여기서 박상민 교수 얘기 듣고 갈까요? 저는 건너뛸까요? 아니요, 하세요. 항상 제 발언은 최소화시키는데 저를 건너뛴다는 것은 섭섭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종무 실장님, 그럼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지금 물었는데 앞으로 맛집 순례하라는 얘기를 조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라가 아니라 혹시 맛집 순례를 하실 것 같다. 비아냥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정성 있게 드리는 말씀. 정말로요? 예. 맛집 순례 하시라고요? 예, 얘기하시고. 그게 정치 평론이에요, 그게? 아니, 한 후보자가 당의 초상집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의 정치에 전망을 걸고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행보를 묻는데 맛집 순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치 평론이에요? 진짜 질문이니까 답을 해드릴까요? 저는 그거는 진짜 다른 거는 그거는 이종근 실장의 평론인데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 내가 띄워드렸으니까. 자,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숙과 성찰을 정말로 피비린나게 해야 됩니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서운해했던 사람들, 실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선에서 20%의 성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당을, 제3당을 우뚝 세워서 정권 교체 또는 집권당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안철수 후보가 자숙과 성찰의 긴 시간을 피눈물나게 하시라. 그럼 어떻게? 이제는 국민 속으로, 하방이라 그러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제 지적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은 받아들이겠는데 평론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